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정훈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참 시간 빨라요. 벌써 네. 내일이 초복인데요. 와. 요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렸지만 그래도 기온이 좀 낮아서 활동하기엔 참 좋았는데 네. 오늘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 올라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에어컨 틀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또 냉방병 때문에 고생하시고. 그렇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2명 중 1명이 냉방병으로 고생한다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냉방병까지 더해져서 더 고생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증상도 비슷하다고 하고요. 그래요. 이 냉방병 증상이 두통, 그리고 피로감, 네. 그리고 열까지 좀 난다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무엇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하는 방법은 2시간마다 한 번씩 좀 환기를 한 5분 정도 시켜주셔야 네. 되고요. 실내 온도 너무 시원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25도에서 26도 정도 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레지오넬라균도 참 문제가 많잖아요. 나쁜 균이에요. 네, 에어컨 필터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겠고요. 또 냉방병 예방에는 생강차가 좋다고 하니까 따끈하게 한 잔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방송 끝나면 생강차 한 잔 드시는 거 참 좋을 것 그럼요. 같은데요. 네. 자, 오늘도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날씨 궁금합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자,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비는 언제 그칠지 그리고 또 낮에는 좀 기온이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 지역 곳곳에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고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입니다. 요즘 비 소식과 함께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 볕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낮에 서쪽 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26도, 천안 25도, 세종과 대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왔다 갔다. 근데 뭐 최근에는 며칠은 비가 왔다 갔다가 아니라 오기만 네, 계속했는데 쭈루룩, 네. 이런 장마철 뭔가 좀 톡톡 튀는 것이 이제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는데 저는 이제 비비드한 색감을 제가 잘 어울려요. 아니에요. 창피해요. 근데 이 색깔 하나라도 네. 이 뭐 사람의 생기를 좀 바꿔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사실 어렸을 적에는 막 빨갛고 노란색, 다양한 색들의 옷을 나이 먹으면 또 그렇게 돼요.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약간 네. 흰색, 검은색 이런 무채색 아무래도. 계열의 옷을 찾게 네네네.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는 좀 화려한 패턴의 옷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름을 좀 기점으로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은 그럼요. 방법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색들을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게 여름이라는 계절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여름에 잘 어울리고 예쁜 색이 이제 초록색 네. 아닌가 싶은데요. 이 초록색, 저 같은 색이에요. 무슨 색이냐면 네. 초록색을 좋아하면 사리가 깊고 성실하고 성실하고 솔직한 성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사려가 깊고 성실하고 솔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 딱이네요. 제가 초록색. 갑자기 딱이라고 그러니까 네. 뻘쭘해집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다양한 초록색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초록색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좀 평온해지잖아요. 네. 자, 초록빛이 예쁜 사진 받아봅니다. 초록은 동색.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네. 좋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네.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오늘은 보내주세요. 양보고 갔어요. 이렇게요? 네. 자, 초록색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초록색 사진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수요일은 똑조보 리포터 이수진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수진 리포터, 이경림 MC 네. 뭐 다 초록색 입고 와서 제가 이제 슈렉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이 초록색 하면 만화 캐릭터로 슈렉이 떠오르는 만큼 초록색이 가깝잖아요. 네. 이수진 리포터는 초록색은 어떤 초록색이 제일 좋아요? 글쎄요. 언뜻 떠오르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따라 마셔도 될 만큼 아마 촐랑촐랑해서 휘젓고 이렇게 설탕 뒤집는 덱들이 있을 것 같아. 매실청 담근 분들 많으실 텐데. 매실청. 한참 얼마나 초록초록하니 예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초록이라고 하면 전 밥상이 떠오르는데 요즘에 네. 호박잎 푹 쪄가지고
요거 그냥 자박자박하게 해서 이거 쌈 싸 먹어도 맛있고 젓갈에 콕 찍어도 맛있고 그럴 때거든요. 초록이 주는 힘이 이런 건가 봐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이 초록 얘기했는데요. 요즘에 조용한 곳, 사람 많지 않은 곳을 찾아서 이 초록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 캠핑 떠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캠핑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떠나야 제맛인 요즘. 고강도 거리두기 속에 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바다가 부르는데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대천 앞바다의 해태 조각상처럼 답답한 이 상황에 인기 급상승 중인 것이 있었으니 바로 캠핑입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즐기니 코로나 걱정 줄고 신선한 공기 속에 스트레스 절로 날릴 수 있는 캠핑의 찐 매력 속으로 녹주부 큐! 언택트가 화두인 코로나 시대. 캠핑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카드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캠핑장을 이용한 소비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209%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텐트에 타프에 준비하다 보면 이것저것 욕심나는 건 인지상정. 조금 더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탐방동에 한 캠핑용품 대여점을 찾아가 봤는데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캠핑용품을 빌려준다고 해서 왔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건물 지하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져요. 물론 내 장비를 갖추면야 좋지만 살 여유가 없을 때는 이렇게 빌리는 것도 지혜지 뭐예요? 둘러보는데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주인장 빼곤 다 빌려준대요. 어머 세상에. 야, 이게 뭐야? 잠깐만요. 이 족대도 설마 대여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나가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추억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원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빌려드립니다. 야, 한쪽으로 몰아야지. 한쪽에서 몰고 한쪽에서 잡고 있고. 야, 그 재미를. 그렇죠. 아빠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은. 캠핑 대여용품 가운데 가장 인기가 좋은 건 바로 테이블과 의자입니다. 해먹과 간이 침대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램프와 코펠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대여용품이라고 해서 사실 여기저기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흠잡을 데가 꼼꼼하게 없어요. 봤거든요. 상태들이 너무 좋은데요. 빌려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가 이 정도로 잘 된다고? 네, 대여가 나갔다가 반납이 보면은 제가 꼼꼼하게 일일이 다시 세척도 하고 소독과 방역을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촬영하기 전에도 4팀이 이미 왔다 갔고요. 네, 하루에 꾸준하게 4팀, 많으면 7팀, 8팀 정도가 대여가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텐트 사놓고 몇 번 안 펼쳐봤다는 분들 많으시죠. 텐트뿐이겠냐고요. 테이블 세트에 코펠까지 살 때는 큰맘 먹고 사지만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되기 일쑤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사용법도 배우고 저렴한 가격에 빌려가면 가성비 최고죠. 애들이 방학은 아닌데 방학 같은 게 너무 길어져서 집에만 있기 너무 미안하고 제가 밖으로 사람 없고 자유로운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한 번 가겠다고 사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요. 그래서 좀 알아보다가 대여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솔직히 대여한다고 하면 남이 쓰던 거란 느낌이 있어서 좋지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냥 새거 사는 느낌도 들고 자주 빌릴 수 있게 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좀 떠나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장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되게 신기한 것 같고 바로 떠나고 싶어요. 바로 떠나기 전에 캠핑의 노하우부터 배우셔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핑의 굵고 짧은 상식 송관철 씨에게 배워봅니다. 지금부터 두 소매를 걷어 붙이고 텐트 한번 쳐볼까요? 제가 도울게요. 네. 소매 걷어붙일 필요 뭐 있어요. 던지면 툭 펴지는데 예전처럼 텐트 치는데 땀 한 바가지 흘리던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이렇게 텐트만 있어도 기분 제대로예요. 우리가 텐트를 치고 놀 때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끝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에는 이 바람이 아래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항상 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텐트 안에 사람과 짐이 있다 하더라도 바람 부는 힘에 따라서는 이 텐트가 굴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박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강풍이 불 때를 대비해서 로프도 50m 정도, 갈고리 단조팩도 30cm 이상인 걸로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텐트 지붕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무나 지지대에 결박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송가천 씨는 이렇게 캠핑 카페를 운영하면서 초보 캠퍼들에게 꼼꼼하게 팁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보세요. 이 텐트 상단으로 X자 결박.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없겠죠. 야, 팽팽한 게 아무리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갈 것처럼 단단하게 묶어는 놨는데 문제는 요거 한 번씩은 다 걸려 넘어지든지 위태위태한 적은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지혜만 해도 네. 요거 모르고 팔짝팔짝 거리다가 바로 그대로 그냥 이마로 꽝 찐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뭔가 여기다가 장치를 하기 이전에 뭐 소품이 만약에 없다든가 했을 때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쿠킹 오일입니다. 은색 번쩍번쩍하게 감아주면 빛반사 때문에 눈에 잘 띄겠죠. 요거 좋은 방법이네. 네. 그런데 나 직화가 좋아. 은박지 필요 없어. 네. 요것마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캠핑의 1대 요소 중에 하나가 라면. 정말 맛있잖아요. 라면 봉지를 풀러서 뒤집으면 은박이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예, 은박을 라면 빠뜨리고 묶어 놓으셔도- 캠핑 갈 수 없잖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라면을 뒤집어서 묶어 놓으셔도 햇빛의 효과가 되게 좋아요. 캠핑을 하고 싶지만 벌레와의 전쟁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분들 많으시죠. 거기에 뱀까지 마중을 나온다면 아우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뱀이 나타났다 하면 백반, 그 연관 검색어처럼 다들 떠올리시거든요. 백반은 바람에 날리고요. 비가 오면 젖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소금, 굵은 소금, 그다음에 생강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뱀이 또는 벌레가 근접을 못하게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텐트에서 60cm 정도 떨어진 곳에 굵은 소금을 띠로 뿌려주고요. 슬라이스한 생강을 50cm 간격으로 땅에 두면 캠핑 불청객, 벌레, 뱀 이제는 바이바이입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비가 올 때 난감하셨죠? 이때는 텐트 주변에 20cm 깊이로 양갈래 물기를 내주고요. 웅덩이를 파주세요. 이 끝에다가 웅덩이를 조금만 한 60cm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물이 그쪽으로 쏠려서 바닥으로 스며듭니다. 이게 이제 최소한의 안전 장치고요. 이게 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일기예보라든가 그럴 때에는 뭐 비가 온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캠핑이라든가 야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캠핑 상식도 풍부하게 쌓았겠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캠핑의 색다른 맛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여기 오면 이 캠핑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저 앞에 저희 트럭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럼? 트럭? 트럭 문이 열리는 순간 아담한 집이 한 채 펼쳐졌는데요. 나무향 가득한 캠핑카. 손수 1톤 트럭을 개조해서 이렇게 만드셨대요. 이 캠핑카를 자랑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집 옥상에 있는 데를 소개시켜 주려고 온 거예요. 야, 옥상에도 이 캠핑카를 들여다 놨을 리는 없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올라가 봐야겠는데요? 여기가 우리 집 옥상 캠핑장이에요. 어머 세상에. 옥상에 올라선이 펼쳐진 것은 캠핑장 모습 그대로입니다. 멀리 떠나야만 맛이냐는 말. 바로 이댁 얘기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도 집에 옥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빨간 대야 이렇게 놓고 생각나. 네. 그러니까 예전 워터파크처럼 그렇게 놀고 했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한테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옥상 캠핑장 옆엔 푸성귀를 바로 먹을 수 있는 옥상 텃밭까지. 공간 활용도가 아주 만점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보다 더 좋은 추억이 어딨겠냐고요. 자연과 함께 지내다 보니 365날이 캠핑입니다. 이모 샐러리 것이에요. 어머 세상에. 잘 먹겠습니다.
밤이 되면은 달도 보고 별도 보고 네네. 예, 그런 이렇게 공기도 느끼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우리 식구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이 시간. 행복을 채우는 마음은 밤하늘을 가득 수놓습니다. 참 좋은 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참 좋다. 여보 고마워. 나도 사랑해. 어머 세상에 옥상은 아니더라도 베란다에 캠핑장 만들어야겠어요. 네. 좋다. 캠핑과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7말 8초를 향해 가는 지금, 거리두기 속에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시다면 부담을 쏙 뺀 캠핑은 어떨까요? 그 여행 속에 추억도 행복도 몽글몽글 피어날 겁니다. 옥상이 없어서 그렇지 옥상이 있다면 네. 가는 시간과 기름값 경비도 안 들고 네. 옥상에서 캠핑. 아니 밤하늘에 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아련한 아빠의 추억을 다시 한번 이제 아이에게 남겨준다고 그랬는데 네. 아이들한테는 뭐 그 시간이 정말 큰 재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뿐만 아니라 1톤 트럭을 개조해서 손수 만드셨대요. 네. 우리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서 묵어야 되나 참 고민 많이 하시는데 차만 두면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캠핑장이 아니야. 뭐 네. 옥상 텃밭도 그렇고 옥상 캠핑장도 네, 그렇고 뭐 손수 만든 트럭도 그렇고 부럽기만 하더라고요. 네. 부러움 지는 건데. 저도 많이 졌네요. 평소 캠핑 가는 거 참 좋아하는데 캠핑 갔을 때 그 벌레들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굵은 소금과 생강 이 꿀팁 잘 기억했다가 백반만 가면 알고 있었는데 좋은 네, 팁이에요. 네. 꼭 기억을 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생강차부터 시작해서 생강이 많이 필요하네요. 생강이 정말 유용하네요. 네네. 그리고 뭐 한 번 갈 때마다 뭐 일일이 용품을 사기도 좀 부담이 됐었는데 저렇게 대여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긴 말이에요. 네. 야, 이거 내가 시작해야겠다 마음 먹은 순간 장비부터 욕심껏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근데 이게 어디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 가격들이 지갑 열개 놀랄 정도로 네. 깜짝 놀라게 만들던데 한번 써보시고요. 야,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사도 늦지는 않으니까 그럼요. 이렇게 대여하는 것도 이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옥상 아니더라도 베란다 아니더라도 거실이라도 좀 텐트 쳐볼까? 이런 생각 들게 하더라고요. 네. 진짜로 좋아할까? 근데 대여라는 거는 저는 참 좋다라고 봐요. 네. 해보고 이게 나하고 적성에 맞다 싶으면 하나씩 사는 거지. 네. 처음부터 우리 저 가끔 남자들 아빠들 그렇거든. 살 거야. 근데 사고 나서 후회하고 안 쓰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중고 매장에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대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서서 이제 내용 중에 나왔지만 이 비가 오게 되면 네. 뭐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주겠지만 그래도 비가 내린다 그리고 뭐 태풍 얘기가 나오면 네. 캠핑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똑주부 큐에서 여름을 대비해서 행복한 시간 만나봤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아침엔 퀴즈입니다. 아침이 좋다. 아침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네.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네.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도 드리니까요.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고 네. 선물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꽤 많이 하네요. 네. 벌레가 나와도 별로 그렇게 그렇고 뱀이 아까 나왔는데 많이 놀라지 않던 리포터 이수진 리포터가 오늘 아침에 퀴즈 함께합니다. 왜 아니 어머머머머머 호들갑 아니야, 떨었는데요. 저는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풀어볼 텐데요. 앞서 똑주부 큐 자세히 들여다보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들 맞추실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해체하고 운반할 수 있는 조립, 이동식 가옥으로 주로 산과 들이나 물가에서 야영할 때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글루, 2번 게르, 3번 텐트. 네, 뭐 첫 번째 문제 아주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원터치로
바로 쉽게 펴지는 이것도 있고. 던져도 돼요. 네. 네, 세 가지 보기 중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고 사용해 보셨던 걸 고르시면 아마 쉽게 고르지 않을까 이글루를 생각이 많이 사용하지 듭니다. 않았을까요? 얼음으로. 멀리 있지 않나요? 좀 멀리 있어서. 여름인데. 생각만 해도 시원하네. 또. 네. 자, 첫 번째 문제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한데요. 자, 시간 넉넉하게 드릴게요. 이글루냐, 게르냐, 텐트냐. 앞서 똑주부 큐 자세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 아유 너무 쉽다라고도 생각하실 텐데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텐트였습니다. 야영을 할 때 눈이나 비, 바람 등을 막거나 볕을 가리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말뚝을 박아서 짓는 움막이죠. 설치가 간편하고 이동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차박 캠핑 종종 즐기고 있는데요. 다음번에 텐트를 가지고 가서 똑주부 큐가 알려주신 그런 꿀팁들 잘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텐트를 가지고 가서가 아니라 네. 임대를 해서. 아, 임대를 대여해. 해서, 대여해서, 빌려서. 그러니까 네. 가져가서 했다가는 잘못될 수 있으니.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사실은 이 텐트 치는 거 안 좋아하는 그래, 분들 그래. 분명히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텐트 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또 그 맛에 매력이 있다라고 맞다라고 하는 분들은 네. 즐기는 거고. 오. 그래서 취미도 다른 거고요. 네. 저는 좀 자는 건 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지만 네. 정말 가끔은 추억 쌓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또 캠핑 아니겠습니까? 좋죠. 야, 캠핑. 아유. 비 오면 좋기도 한데 비 오면 위험하다는 거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다음 문제 가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3, 2, 1. 장미과의 낙엽 소고목의 열매로 고운 솜털이 있는 껍질로 덮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맛이 시고 달아서 날로 먹거나 또 통조림 등으로 가공해서 먹고요. 도자라고도 하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참외, 2번 복숭아, 3번 바나나. 보기 중에 고운 솜털이 있는 껍질을 가진 과일은 하나밖에 없고요. 또 시중에 통조림으로 가공돼서 나오는 것도 저는 하나밖에 못 봤는데 이 과일 먹으면 좀 복이 숭숭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네. 고기 숭숭 들어올까? 네. 술술도 아니고 숭숭 들어와. 네. 그 느낌도 참 괜찮은데요. 네. 털 알러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네. 자, 참외, 복숭아, 바나나 세 가지 보기 드렸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죠. 정답은 2번 복숭아였습니다. 장미과에 속하는 복사나무의 열매 복숭아, 과육의 색깔에 따라서 백도와 황도로 나뉘는데요.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백도는 주로 생과일로 먹고요. 또 통조림 등의 가공용으로는 단단한 황도를 사용하죠. 이 복숭아는 예로부터 아름다움과 건강을 상징하는 이제 신의 과일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이게 맛 향도 좋지만 비타민이 풍부하고 이거 피부 미박하고 노화 예방에 도움이 돼서 좋네요. 여성분들 많이 드시면 복숭아 드시면 젊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한다는 것 같은데 네. 이 맛과 건강 한 번에 잡으려면 제철 과일 복숭아 그리고 이제 통조림으로도 나오는데 이왕이면 제철 과일 드시는 게 참 그럼요. 좋지 않겠나. 근데 희한하게 복숭아는 그 털 알러지 있는 분들이 좀 계셔서 네. 기생강이라는 영화에도 복숭아 털 가지고 그러게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지요. 또 우리 지역에 농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맛도 좋고요. 네. 많이 드셔야죠. 네. 자, 우리 지역 농산물 과일 복숭아 사랑해 주시고 다음 문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는 이 7월에 야생버섯이 많이 자라는 시기인데요.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3, 2, 1. 색이 화려하지 않은 버섯은 모두 독이 없는 식용버섯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이 버섯 가지고 논란이 좀 있긴 해요. 네. 이제 화려한 건 독이 있어서 먹지 마라. 그리고 이제 화려한 건 일부러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버섯은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죠. 그렇다고 그래서 화려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게 독이 없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독사는 다 화려한가? 왜 뭐지? 갑자기 독사가 나왔지 거기서?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에도 모두가 적혀 있으면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더 해보셔야겠습니다. 성적 잘 나왔던 케이스. 글쎄요, 그거는 화려하면 독버섯이다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색깔과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특징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야생버섯의 색깔이나 향, 주름, 모양만 보고 식용 여부를 판단해서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여름철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중독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강조하고요. 네.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1,900여 종의 버섯이 1,900여 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종이 40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3분의 1도 안 되네. 거의 그러니까요. 4분의 1도 없네. 네, 색이 단조롭다고 해서 좀 평소에 우리가 먹던 버섯과 닮았다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쉽게 드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요. 야생버섯 안 드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뭐 진료는 의사에게, 네. 약은 약사에게, 버섯은 농부들이 채취한 걸로 다 그러니까요.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꼭 약속해 주시고 다음 문제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소설이나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작품 내용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개성과 이미지를 가리키는 말이죠.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캐릭터, 2번 아이콘, 3번 아바타. 내준 문제하고도 또 다른 맥락이지만 같은 네. 표현을 쓰는 게 있죠. 놀이동산 가면 네. 이 친구들이 많아요. 달 막 쓰고. 다니고 여름에 고생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에게는 파리스야. 갑자기 뭐 연구가 됐죠? 이 친구도 이런 명칭을 좀 받기도 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바로들 떠올리신 분들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도 모두 썼고요. 캐릭터, 아이콘, 아바타 어떤 걸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캐릭터였습니다. 작가가 만들어내는 존재로 의도된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극을 이어가는 모든 인물을 뜻하죠.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해서 장난감이나 또 문구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최근에는 주 캐릭터인 본업과 별개로 꿈꾸던 다른 네. 직종에 일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부 캐릭터, 부캐. 그러니까 주 캐릭터, 부 캐릭터에서 부캐. 네. 부캐는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이렇게 휙 던지는 그 부캐 말고 네. 요 부캐는 좀 다른 부캐인데 혹시 경림 씨 부캐 따로 부캐요. 글쎄요. 뭐 이것 또한 저희 부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캐를 받았으니까 이것도 부캐군요. 그렇군요. 네. 네. 뭐 부캐 시대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시는데 그동안 숨겨왔던 글쎄요 또 다른 나의 끼를 좀 깨워서 부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네. 일상생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캐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안 되죠. 주캐는 메인에 있고 네. 부캐를 살짝 얹어서 자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맞추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저만 해도 이수진이라는 이름 대신 똑주보라는 부캐를 많이 알고들 계시고 저희 대전 MBC가 도룡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도룡골에 부녀회장이다. 또 이런 우와. 부캐도 가지고 부캐 부자예요. 네. 자 마지막 문제 드릴 텐데요. 우리말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다음 중에서 뇌성과 번개를 동반하는 대기 현상을 이르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우레, 2번 우뢰. 어떻게 쓸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몰랐어요. 네. 착각했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우레. 우레, 그런데 맞아요. 네. 잘못 알고 있었네요. 레오? 그럴래요? 그럴까요? 하여튼 저도 지금 다시 알게 된 네. 건데 여러분들도 이 아침엔 퀴즈로 상식이 늘어난 건데 네.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럴래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보다 풀어보는데요. 야, 요 문제 맞아요. 네네. 틀렸잖아요.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하네요. 보여주세요. 우레 이렇게 씁니다. 뇌성과 번개를 동반하는 대기 중에 방전 현상을 뜻하는 말인데요. 울다라는 어근에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우리 고유어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하늘에서 울리는 우레와 같은 소리 이렇게 쓰입니다. 흔히 이제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네. 낭뢰. 낭뢰. 응. 낭뢰 때문에 이제 우뢰로 착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오늘부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아는 척 우뢰. 우레. 뇌 말고 레. 우뢰로 확실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 오늘 쑥 올라가는 네. 느낌인데. 야.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 했는데 캠핑 같은 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네네네. 진짜로 중고, 그러니까 빌리는 거니까 중고잖아요. 네.
그렇게 깨끗해요? 아우 꼼꼼하게 들여다봤으니까 제가 소개해드리지. 안 그랬을 것 같으면 방송이 나올 수나 있어요. 승질을 내고 그래요 거기서. 똑주부는 그렇지 않으면 소개도 안 해드린다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이 갑니다. 요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한 번도 못 먹어봐서 그런데 하면 맛은 있어요 본인이 하면? 왜 아니에요? 제가 깻잎 쪄가지고 요 양념물을 묻혔는데 요거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 다 버렸다고. 요거랑 반만 네. 찰떡보드 맛이네. 한번 맛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 똑주부 리포터는 어쨌든 네. 말만 들어도 예, 기분이 참 즐거워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해피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자, 오늘도 퀴즈까지 함께 해줘서 똑주부 리포터 이수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요. 초록은 동색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인데요. 네. 주변을 보면 초록빛이 참 많잖아요. 그럼요. 네. 다양한 산과 들 그리고 야채, 채소 등 다양한 것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학창 시절 생각하시면 교실의 앞과 뒤는 초록색이에요. 앞에는 네. 칠판 있고 뒤에는 게시판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묘하게 둘 다 초록색입니다. 오. 그 정도로 초록색이 좋다는 얘기인데 네. 주변에 있는 초록색 사진으로 보내주시고요. 내일이 초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초복, 중복, 말복 중에 이제 첫 번째 복인데 이 복날은 복다림을 하는데 이게 진풍경이 펼쳐지죠. 이게 내일 아마 그럴 건데 네. 삼계탕집 앞에 줄이 쫙 점심시간에 서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복다림 요리 참 종류가 있겠지만 뜨끈한 민물요리를 이렇게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하죠? 네. 예, 빨리 가야 됩니다. 안동으로 가겠습니다. 푹푹 찌는 여름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든든해요. 보양식으로는 정말 최고입니다. 메기, 장어 그리고 잉어까지 민물 삼총사가 떴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민물 요리에 대한 편견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넣어도 삼복더위를 무사히 보내게 해줄 경북 내륙표 복다림 음식들 민물 요리의 정석들로만 쏙쏙 골라 즐겨보자고요. 낙동강이 굽이치는 경북 내륙, 특히 북부 지역은 민물고기들의 주요 서식지. 그 가운데 터줏대감이 있다면 뭐니 해도 메기가 아니런지요? 국물이 시원한 게 죽이네, 완전히. 먹고 나면은 막 되게 땀이 쫙 흐르는 게 그만 여름 보양식으로 그만 매기 매운탕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저 평범한 매기 매운탕이라고 생각했다면 잠시 대기요. 이래봬도 여기가 경북 민물요리 대표 음식점이라고요. 17년 됐는데 이 고리, 이 안동땡도 있고 이 민물고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원래 또 매운탕을 내가 또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걸 매운탕 장사를 해보겠다. 17년 매기 매운탕 입소문 난 비결이 있다면 열이란 열 좋은 재료를 손꼽는 단골들 그도 그럴 것이 청년초를 먹여 키운 요요 힘 좋은 매기만 있어도 맛은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단 말씀 무엇보다 핵심은 육수를 따로 쓰지 않는 자신감이 아닐까요? 버섯에다가 내기를 그리고 이렇게 이 육수가 내기에 대한 육수가 부엌에 올라오는데 따로 뭐 육수 쓸 필요는 없어요. 내 경험으로는. 그럼 내기 자체에서 막. 이 육수가 되잖아요. 매기 맛을 극대화시켜주는 진정한 활용 점정 부추를 아낌없이 팍팍 팽이버섯도 살포시 뭐에 대해 많이 생각하니까. 몸에 기력을 북돋아주고 독소 배출에 좋은 메기 야무지게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부들부들한 메기살에 맛깔난 양념의 조화 한 입 맛보는 순간 숨길 수 없는 진실의 미가 높은
어제 2시까지 술 먹었거든. 그런 얘기 하지 마. 속이 막 아우 속이 확 풀리네 어제. 내기살이 부들부들하고 채소가 신선하고 시원합니다. 비린내 한 개도 없어요. 최고입니다. 예. 저도 여기 어제 술 같이 먹는데 술만 먹으면 여기 와요. 진짜 아니 진짜 속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유 속이 다 풀려버리니까. 맞아요. 그래 진짜 지깁니다 지금까지. 한번 잡숴 보시죠. 쓰린 속 시원하게 달래는 민물 요리의 강자 천년초 매기 매운탕 일단 한번 잡숴 보시라고요. 민물 요리의 정석 두 번째 주인공은 굽이치는 저 압도적인 존재감 다름 아닌 장어입니다. 장어. 저는 가끔 일을 할 때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와서 장어를 먹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자고 나면은 정말로 피로가 말끔히 씻어지고 정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힘 없을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와서 장어를 이렇게 먹습니다. 정석대로 부위부터 즐기는 것이 순서겠죠. 읽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 돈다 군침 돌아. 필수 지방산이 풍부해 기억력 향상과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기력 보충 음식 장어. 한 쌈 올려 입속으로 직해가면 고개가 절로 끄덕끄덕.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어하면 또 장어탕을 빼놓을 수 없겠죠. 장어 포를 뜬 다음에 그 나머지 뼈와 머리 부분을 밤새 12시간 이상 구워서 정말 진국을 만들어서 진국이 될 때까지 정성 들인 장어탕은 점심 메뉴로 인기 만점.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면 더위에 빠져나갔던 기운도 컴백 콜. 고소하고 건강해지는 맛. 뭐 비린맛 안 나고요. 여름 보양식으로는 장어가 최고예요. 그런데 한창 바쁜 식사 시간에 사장님은 핸드폰 삼매경 자세히 들여다보니 앨범에 온통 도배된 장어 사진. 이거요? 우리 양식장 장어 사진이에요. 한번 가보실래요? 옆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산지 직송이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 양어장어 식당의 거리가 불과 100m 남짓. 먹이도 오미자, 프로폴리스, 마늘가루 등 건강한 것만 먹인다고요. 아무래도 또 친환경적인 농법, 어업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고기들의 좀 자체 면역력을 높여서 하는 방식이 드시는 분들에게도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는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식당들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도 장어 소비할 길이 제 스스로 개척을 해놨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싸게 판매하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도 뭐 훨씬 더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참 장어다 장애. 그런데 장어들만 호강하나요 어디? 진짜 복에 겨운 건 먹는 우리들이겠죠. 예로부터 보양식하면 으뜸으로 쳤던 장어. 구이로 즐길 것인가 탕으로 즐길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둘게요. 자, 마지막 민물 요리를 찾아간 곳은 경북 안동의 숨은 맛세권 용산동. 이번엔 찜으로 나갑니다. 사장님, 이것좀 쏟아주세요. 민물 요리 중에서도 손질이 유난히 까다롭기로 소문난 잉어. 그만큼 귀한 음식이란 말씀. 하지만 사람들이 잉어찜을 선택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식당 한편에 당당하게 걸린 프로필만 쓱 훑어봐도 이곳의 주인장은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 더욱이 잉어찜 명인이란 사실. 강에 나가면 뭐 고기는 세발 냈으니까 잡아가 먹고 쪄 먹고 매운탕 해 먹고 찜해 먹고 이래가지고 우리 어른들부터 해서 제가 한 30-40년 어른들부터 한 50년 되니까 그래도 뭐 명예를 받았죠. 경북 내륙의 향토 음식을 연구해온 명인은 한 요리 대회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만큼 지역에서도 입소문난 유명 인사. 이런 명인의 손길을 거친 잉어찜은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와 먹을 만큼 그 맛이 기가 막히다는데.
보면서 처음 맛본 이들까지 엄지척! 2030 청년들의 입맛도 저격 완료!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곳은 제가 믿고 오는 맛집이라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콤 칼칼한 맛을 좋아하는데 역시 안동현 잉어찜이 매콤 칼칼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인 말대로 정말 맛집이고요. 정말 한 입 입에 넣으면 그냥 입에서 녹습니다. 사라집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나 잉어로 말할 것 같으면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임산부나 산모의 태교 음식으로도 그렇게 좋다고요. 맛있죠? 오동통한 잉어 살에 콩나물 듬뿍 섞어 즐기면 더 이상의 설명은 이하 생략. 담백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오고 싶네요. 가시 바르듯 더위까지 발라버릴 민물 요리계의 고수. 그동안의 편견을 확 깨는 잉어찜까지 맛본다면 올여름 더욱 든든해지지 않을까요? 오시름 전통의 손맛 안동 잉어찜 꼭 드시러 오이소. 민물 요리계의 터줏대감 매기 매운탕부터 민물 요리의 강자 창어구이와 창어탕. 여기에 명인의 손맛을 담은 잉어찜까지. 땀 흘리고 기운 빠지는 여름 보양 음식하면 이제 민물이 해답입니다. 경북 북부 내륙만의 민물 요리로 기운 충전하고 삼복더위도 이겨내자고요. 안동으로 갈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자주 가는 매운탕집 사장님 보고 계시죠? 오늘 저 매기 매운탕 먹으러 갑니다. 이거. 야, 이게 뜨끈한 민물 네. 요리를 먹잖아요. 그럼 땀이 쫙 나고 네. 그러면 이제 한약 한 재 그냥 다려 먹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덥다고 그래서 에어컨 틀고 찬 음식 드시고 그러면 이게 냉망병 아까 얘기했지. 그거 걸리기 딱이거든. 그러니까요. 아우, 정말 이 메뉴들이 복다림 끝판왕인데요. 네. 뭐 매기 매운탕, 잉어찜, 장어탕, 장어구이까지 야 정말 기력 보충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올여름에는 이런 민물 요리로 복다림 제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와. 매기 매운탕. 네, 이거를 바로 달려가실 것 같아요. 지금 간문 안 열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자, 계속해서 수요 초대석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네. 빌딩과 아파트가 많은 이런 이 도심 한복판 쉼터가 되어주는 이제 숲이 있다라는 거 참 너무 좋잖아요. 네. 예, 우리가 또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대전 도심 한복판에 도시 숲길이 조성된다고 해서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 월평동과 둔산동에 10개 있는 공원을 두 개 네. 축으로 있는 둔산 센트럴파크인데요. 네네. 뭐 흩어져 있고 단절된 공원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수년간 연구 용역 검토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끝나고요. 오늘은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구 용역에 수행한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 우리가 뭘 알지 않겠습니까? 네.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의 여민섭 책임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둔산 센트럴파크 네. 이제 뭐 조성이 확정이 됐고 세부 계획들이 발표가 됐는데 네. 그래도 이제 궁금한 게 그 어떻게 센트럴파크 둔산 센트럴파크가 조성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둔산 센트럴파크 이름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그 센트럴파크 하면 뉴욕이 생각나실 겁니다. 네. 그 본 사업은 이제 대전하면 그 둔산 센트럴파크이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 기억으로 남고자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네. 이 이제 민선 7개 저희 우리 허태정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네. 이 대전의 그 중앙에 한복판에 공원들이 많은데요. 이 공원들을 시민들이 그래도 이용하기 편리하고 네. 그리고 보행이 원활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시대에 네. 그 친환경적인 어떤 생태 공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원이 가까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거든. 네, 도심 한가운데 숲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조성이 되나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민들이 이제 도심 한복판에 공원이 많이 있지만 그 한밭대로변하고 그리고 시청사와 정부 대전청사를 잇는 그 녹지축에 공원들이 막 늘어서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도로에 의해서 많이 단절되어 연결은 있고,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보행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 공원이 좀 매력적인 장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원에 가면 그 좀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도심 한복판이다 보니까 이제 폭염 현상이나 열섬 현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네. 이 공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보니까 그 하늘숲, 뭐 네. 물, 뭐 이용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또 활용이 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숲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예, 예. 이제 숲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숲 속에 뭐 오솔길 네. 그리고 숲 속에서 샘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푸르른 이제 녹지가 느껴지고 네네네.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그 푸른 하늘이 느껴지고 뭐 이런 거라고 파란 보시면 하늘과 숲이 어우러지면 이제 푸른색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길을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요. 예, 예. 그 일단은 그 한밭대로를 걷는 것은 이제 저희 마을 주민들, 지역 주민들이 쉽게 걸어갈 수 있고 운동하시기도 편하시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을 숲길을 만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 대전청소와 그 시청사는 그 도시의 어떤 상징하는 도시의 큰 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축에는 이제 도심 숲길이라고 해서 그 청사를 느끼면서 그리고 건물 여러 가지 업무 시설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전하면 이런 빌딩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그런데 거기는 숲으로 지나가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늘숲길도 저희 만들게 되는데 그 하늘숲길은 이제 공원 위를 지나가면서 녹지를 이렇게 풍성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과 숲과 뭐 이런 것들이 만나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샘길은 저희가 이제 아까 상징축이라고 했던 시청사와 정부 대전청사 그 남북축에 그 이제 샘을 인공수로지만 지하철 역사에서 이제 물을 끌어서 그 지하수를 활용한 그 샘.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시대에 예를 들면 이제 한여름에 그 이제 그런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죠. 그런 것을 느낌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지하 보도가 있어요. 궁금한 게 그런 공간을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지금 지하 보도가 일부는 활용되고 있고 일부는 이제 폐쇄되어 있는데요. 그 지하 보도가 일단은 그 보행자가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계단으로 주로 되어 있고 그 이제 이동약자,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경사로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하보도가 이제 통행만 하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거기서 이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시민들이 3, 4모 모여서 예를 들면 청소년들은 뭐 이렇게 춤을 춘다거나 그리고 뭐 이제 그 노인분들은 이제 너무 더우면 그 속에 들어가서 쉰다거나 그리고 이제 생태 문화 여기에 이제 정부 청사 앞에 자연마당이라는 생태 학습 그 터가 있잖아요. 그 공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도심 숲이 완성이 되면 이 숲 생태를 느낄 수 있는 문화관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전 문화예술단지가 이제 한밭수목원 그쪽 둔산 대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가기 전에 이제 공원에서 뭐 작은 미술관 형태로 보여드림으로써 그쪽에 어떤 문화예술은 대전의 문화예술은 지금 뭐가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지? 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문화예술에 이제 교두보 역할까지 하고 그 지하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면 좋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다양한 세대가 아우러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요. 도심 한복판에 있던 이 도로가 사라지면 이 교통 혼잡이라든지 통행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교통은 조금 속도가 늦춰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뭐 지금도 전반적으로 그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제 그 보행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요. 도심 한복판은 가급적이면 그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 이동량을 조금 줄이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도로는 축소를 해서 그 공원 면적을 조금 더 넓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녹지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대신 차량은 조금 불편하지만 일단 그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사업의 그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만한 도로였으면 도로 폭이 좀 좁아지면서 차로 하나 정도가 이제 사라지지만 이제 차에서 내리는 상황이 되면 너무 행복한 이제 보행자들을 위한 걸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야, 근데 걱정스러운 게 시민단체에서 이제 예산이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게 시설이 아니라
그 녹지 조성에 좀 아무래도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환경 쪽으로 녹지를 더 조성해야 된다 이런 뭐 지적도 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저도 녹지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네네. 녹지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숲을 만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녹지가 풍성하면 할수록 좋겠죠. 네. 이제 다만 녹지가 많지만 접근성이 좀 양호하지 않다면 그 녹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녹지는 보기에는 좋은데 예. 직접 자기가 느끼기에는 어렵다. 그 체감하는 건 어렵다라고 하면 네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가급적 본 공원들은 이미 그 30년 전에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예. 녹지가 일단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일부 그 도로는 이제 포장들이 좀 이렇게 보도블럭이 포장률이 많다거나 뭐 네네. 이런 곳은 이제 그 부분을 녹지로 만들고 네. 그 이제 시민들이 진짜 그 친밀감 있게 녹지를 이렇게 누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가급적 우리 이제 대전시 돈으로 한다기보다는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최근에 기후 취약성 개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서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그 대전시가 자랑할 수 있는 대표하는 공원들의 어떤 큰 숲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밖에도 이렇게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을 하면서 네. 생길 수 있는 뭐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생각을 좀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점은 이제 동서 간의 격차. 그러니까 대전시의 이제 도심 한복판이 둔산을 이렇게 너무 투자하면 네. 그 밖의 지역들은 이제 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전시의 도심부의 녹지들을 잘 조성하고 네. 이 잘 조성된 숲이 이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위주의 공원 그 조성 사업이 아니냐라는 의견에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국비와 연계를 해서 인프라를 이렇게 그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만 그 이제 또 이제 프로젝트 명칭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뉴욕 센트럴파크가 워낙 강한 그 이미지로 다가오다 보니까 네. 센트럴파크 하면 뭐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명칭의 그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 게 숲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숲 혹은 대전의 큰 숲, 대전을 위한 숲, 대전의 시민의 숲,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이제 저희 둔산 센트럴파크 명칭을 바꿔서 그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그리고 시민들이 동의하는 그 사항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정 부담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대상지에는 물순환 선도도시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예. 이제 바람길 숲 프로젝트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사업 따로 요 사업 따로가 아니고요. 그 사업의 예산을 저희가 같이 투입해서 가급적이면 재정 부담을 저희가 많이 느끼지 않도록 그 시민들이 이제 원하시는 방향으로 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노리고자 이렇게 드리고자 이렇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트럴파크가 이제 네. 그냥 가칭인 거고 그 안에 이제 우리 대전 시민들을 위한 좋은 이름을 이제 만들어 내신다는 네. 얘기인데 자 이제 8년간 진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월드컵도 4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제 2번을 해야 되는 네. 경우인데 진행 절차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사업들은 총 한 20개 정도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빨리 투입해야 될 사업과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입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네. 그 사업을 적절히 배분해서 하는데 그 본 사업의 특징은 이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채널을 많이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지금 사업을 제가 제안을 했지만 그 사업 중에 조정이 필요하거나 혹은 뭐 녹지량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데는 지하보도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하늘숲길을 너무 거대하면 조금 줄여주세요.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민 리빙랩이라고 해서 이제 사회 문제를 이제 같이 해결해 나가는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민들이 이제 공원 구역별로 혹은 이제 공동체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서 네. 시민들이 같이 회의하고 같이 그려보고 그리고 이 사업들을 같이 조정하는 뭐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공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또 시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한번 받아봤는데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을 보여주신 대전 시민들의 열정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모아져서 이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누구 하나가 아니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참여를 같이 했다라는 게 큰 네. 의미가 있고요. 이게 또 도심의 숲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한 번 더 중요성 짚어주시고 다른 나라 사례 혹시 있으면 잠깐 예를 좀. 네, 그 숲이 주는 효과는 저보다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숲은 일단 느낌적으로 이제 푸르르니까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겠고요. 네. 요즘 같이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 공원에서 어떤 평안함, 평온함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숲속에 가면 벌레들도 있고 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도시화된 지역. 그 콘크리트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인공적인 환경 속에 있는데 거기서 그 이런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숲속의 어떤 힐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른 나라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원을 이제 그 중에서 콕 집으라면 그래도 대전 그 지금 현재 센트럴파크 대상지랑 비슷한 지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전의 자매 도시가 이제 호주의 브리스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직접 가봤는데 거기에도 저희 대상지처럼 그 이제 한바수목원 같은 공원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뭐 공연장이나 뭐 예술 그 극장 같은 것들이 같이 있고 또 시민들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시민의 어떤 정원들 그리고 저렇게 길게 이어지는 그 보행 친화적인 공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저 부분들이 그 특이한 것은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 한복판에 그 재미있고 가고 싶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뭐 이런 공원들이 계속 펼쳐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 이제 브리스번의 그 사우스뱅크 그 지역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8년 뒤면 우리가 저거보다 훨씬 더 이쁜 숲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영상으로 보니까 더욱더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도심에 이런 대규모 숲길이 조성되면서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일단은 숲길이 조성되면 지금까지 공원을 이용하실 때는 어떤 공원이다. 그러면 지금 뭐 샘머리 공원이나 둔지미 공원이나 뭐 이런 공원에 들어가셔서 일단 공원에서 이렇게 조깅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활용하시는 그런 어떤 활동의 어떤 제약이 좀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 공원들을 넓게 펼쳐진 공원들을 이제 하나의 공원처럼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통해서 이 공원도 가고 저 공원도 가고 그러니까 다양한 테마가 있는 공원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길이 또 자연 친화적으로 숲길처럼 되어 있다. 뭐 이러면 더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대전 도심 한복판에 이 숲길이 연결이 돼서 들어와 있다라는 거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 그날을 빨리 꿈꾸고 싶어요. 연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원마다 특색을 살려서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대전 세종연구원의 염인섭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 우리 지역 곳곳에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고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요즘 비 소식과 함께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 볕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5도, 아산 26도, 세종과 대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송 함께하시는 아침 가족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늘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네. 이거 괜찮네. 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연들 잘 받아서 방송에 또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네. 초록은 동색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6120번님, 편백숲의 초록과 물에 비친 초록색의 푸르름이 한여름에 열기시켜줍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네요. 그냥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느낌. 그러니까 눈으로 느끼는 저 녹색, 그 초록색 좋네요. 7813번님, 이 계절 어딜 가나 초록의 향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도 초록색인데요. 보고만 있어도 눈이 시원해지고 마음까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도 이 계절을 만끽해보세요. 또 초록색을 좋아하시네요. 가득하네요, 초록색으로. 네. 0424번님, 초록색을 보면 기분도 싱그럽지만 눈이 맑아지고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네. 초록색을 보면서 시원한 메론 소다까지 한잔하면서 금상첨. 저거까지 초록색으로 그냥. 네, 딱 맞춰주셨네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마시고 야. 몸으로 느끼고 초록의 향연이네요. 네. 6660번님,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풍경이죠. 네. 푸른 바다가 초록의 끝판왕입니다. 눈도 시원해지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맞아요. 저 노래를 몇 번 먹었을까. 초록빛 바닷물에 네. 두 손을 담그면. 너무 이쁘네요. 예. 나무의 초록과 또 바다의 초록이 있잖아요. 네. 3543번님, 행운을 가져다닌다는 초록색 네잎클로버 찾았어요. 이야, 찾으셨네요. 몇 개야? 어서 빨리 행운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행운 나눠드릴게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행운을 3개나 잡으셨으니 네. 저분의 가정에는 큰 행운이 갈 것 같아요. 6204번님, 꽃들 속에 초록 잎사귀가 있어 빨강, 핑크, 흰색의 꽃들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빗방울에 영롱한 채송화가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와. 본인이 그림 같다고 그랬는데 그림이네요. 네, 그림이네요. 너무 와. 이쁘네요. 네. 7471번님, 창밖에 초록이 아름다워 가끔 들르는 카페인데요. 특히 비 오는 날에 유리창에 흐르는 빗물과 어울려 더욱더 초록이 생동감 있어 장마철에 기분 전환하기 좋습니다. 카페가 저렇게 초록이면 그 카페는 뭐 그냥 힐링 공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네, 눈이 즐거워졌습니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종에서 즐기는 배움의 미학, 국립조세박물관에서 세금에 대한 상식도 쌓아보고요. 전국 최초 주민자치시설인 마을기록관에서 세종의 어제와 오늘을 만나봅니다. 세종의 여름 풍경, 내일 날 따라 와유에서 함께 하시죠. 지하철 타고 숨은 그림 찾기, 내일은 중앙로역을 찾아갑니다. 대전 시민과 100여 년의 시간을 함께해온 대흥동 성당을 비롯해 문화의 거리, 그리고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인 스카이로드도 담았는데요. 대전의 숨은 매력, 내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대전교육청에서 지역 유치원과 초, 중, 고 우리 학생들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내용물이 뭐 흑미, 보리쌀, 찹쌀 뭐 이렇게 들어있어 다양하게 구성이 됐는데 좀 이 가운데 2만여 개가 미배송이 되거나 반송이 됐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주소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위급 상황에 대처 능력이 떨어지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요. 또 이 농산물 꾸러미를요 온라인 중고마켓에 파는 분들 계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또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챙기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하시면 어떨까? 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백제의 햅쌀 떡국과 멸치맛 쌀국수, 적벽한 비밀의 섬 지코센터의 숙박권, 3대 정성 주식회사 신진수산의 맛김 선물 세트, 친환경 도자기 젠 한국의 선물 교환권, 공주 장승말 테마파크의 카라반 숙박권을 드립니다.